겪었던 위기의 꼭지점, 그 네. 순간을 들려주세요. 네.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할 때 굉장히 그 무지개만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저도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알아가는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결코 공짜가 없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짜가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진짜 거저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 없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바라는 것도 염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연금성 소득을 받는 일이 어떻게 힘 안 들이고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처음에 제일 힘들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는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애터미 시작 딱 하자마자 딱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 추진력도 짱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내 자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성공을 하고 싶다면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 자체를 뭐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보상이 굉장히 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힘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막 진짜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번 사업 설명 딱 듣고 석세스 세미나 한번 딱 갔다 온 그 다음날 사무실을 44평 얻어가지고 오픈을 딱 하고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센터 규정이 딱 바뀌었어요. 내가 센터를 차리기 그 전달까지는 전부 다 사무실만 규정에 맞게 만들면 인가를 내줬어요. 근데 내가 딱 그 사무실 딱 하자마자 규정이 딱 바뀌어가지고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3번을 해야 되는 거야. 연속 3개월 동안. 규정이 딱 바뀌어버렸어. 근데 오늘 회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무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일즈 유지를 하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랬는데다가 그때가 세월호 사건 터질 때거든. 세월호 사건이 딱 4월 달에 터졌어요. 몇 개월 뒤에. 그랬지. 거기다 총판 14만 8천 원씩 팔던 걸 76,500원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깨졌어 그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렇게 악재가 연속적으로 이제 겹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진짜 정의롭고 정말 성격에 딱 맞고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심장을 울리게 했던 일이 너무 시련을 많이 주니까 이건 나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줬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또는 뭐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상처가 남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허탈감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꿈 때문에 사실은 한 건데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꿈을 쫓아가는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소원해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꿈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사랑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사랑을 하면서 일을 꿈을 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가족,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때의 정성은과 음. 지금의 정성은은? 그때 정성은 옛날에 정성은이는 사고 많이 치는 사람.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피부가 굉장히 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진짜 20대 때는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옛날에는 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들이 조금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굉장히 여리다는 걸 아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속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철벽을 치고 살았다면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게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파트너들이 그걸 아는 거 보면 지금은 좀 굉장히 진솔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애터미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애터미. 애터미.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팀장이라서 네. 작잖아요. 네. 근데 국장님은 이제 그 세월도 좀 있으시고 하시니까 조직 관리 중에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조직 관리하는 데서 최고 중요한 요소는 성장이죠. 성장하지 않는 조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고. 저는 이 일이 실제로 그 테크닉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애터미는.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매력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그 매력 자본이라는 게 실제로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가슴 밑바닥부터 우러나는 정말 진실된 선함이 있어야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위 하나를 할 때도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게 될 정도로 선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우리 박강규 회장님이 정선상략을 외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그래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접하게 하고.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전 강의보다는 인성 마인드, 사업자 마인드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교육을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 조직이 이제 다른 라인에서도 강의를 하러 오시고 또 다른 라인에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전부 다 참석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임페리얼 총단장님 산하의 그 세미나에 딱 들어가도 솔직히 자랑입니다. 이거는 제 파트너들이 눈에 딱 띕니다. 태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자적인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 그 파트너들이.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성인 박사님의 강의가 저를 이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요소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런 쪽을. 그래서 진짜라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람을 우리 이제 신지민 팀장님을 제 파트너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는데 내가 스폰서라 그래서 팀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명백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스폰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스스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파트너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 언제나 조 국장님이 옳았어. 결과는 항상 옳았어. 그래서 저분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명확해. 명백하게 타당성이 있어. 이거를 느끼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 깨닫도록 해주는 거, 그런 요소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야 자기 스스로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열정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한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조금 특성이라 그러면 제가 딱 관찰을 하고 보고 여러 우리 파트너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점이 보여, 누구한테가 보이면 저는 전체적으로 딱 미팅을 할 때 다 얘기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요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조금 열등감이 있는 이런 분들은 조금 반감을 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애텀이라는 이 비즈니스는 그 열등감조차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벽 끝에서 자존심 붙들고 비상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진짜 성공하고 싶고 정말로 자유롭게 비행을 하고 싶다면 다 버려라. 절벽 끝에서 다 버려라. 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위해서. 나를 아는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